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빚이 너무 많다. 그런데 개인 회생이 될까? 개인 파산을 생각해 보긴 하는데 괜히 신청했다가 더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기도 전에 마음부터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면서도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실제로 많이 보던 사례를 떠올려 보면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결과를 가르는 포인트는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먼저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고 그 수입으로 몇 년 동안 일부라도 갚아 나갈 수 있으면 보통 개인 회생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지금 소득이 거의 없고 앞으로도 변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개인 파산과 면책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파산은 신청했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산과 면책은 별개로 보아야 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도박, 과다한 낭비 같은 사유가 있으면 면책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인 회생 사건이 접수되면 회생위원이 어떤 방식으로 신권 조사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회생 사건이 접수되면 맨 처음 하는 일이 신권 조사입니다. 회생위원마다 보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실무상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변제율이 어느 정도인지, 월 소득이 얼마인지, 총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왜 이것부터 볼까요? 회생위원은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강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권 조사를 하면서 사건을 먼저 분류합니다. 이 사람이 성실하게 살다가 불운하게 무너진 채무자인지 아니면 소득, 재산, 채무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인지 파악합니다. 실무상 회생위원이 초반부터 엄격하게 보는 사건 유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제율이 10% 이하로 매우 낮은 사건, 소득 신고가 지나치게 낮아 최저 생계비 150만 원에도 미치지 않는 사건, 그리고 무엇보다 소득을 축소하거나 숨긴 흔적이 보이는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고 바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 내역, 급여 명세서, 카드 사용 내역, 재직 자료 등을 다시 맞춰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보전 권고가 많이 나옵니다. 보전 권고는 쉽게 말해 설명이 부족하니 자료를 더 내십시오라는 법원의 신호입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처음 대응이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신뢰도가 함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회생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보는 사건도 있습니다. 변제율이 20% 이하인 사건, 소득을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2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신고한 사건, 주식, 도박, 사행성 게임, 과소비 사건, 최근 대출이 많은 사건, 그리고 친인척이나 지인과의 개인적인 거래가 많은 사건들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식이나 코인, 도박 관련 채무가 있다고 해서 개인 회생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회생위원은 반드시 묻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가? 정말 생활비로 사용하였는가? 대출금으로 돌려막기에 사용하였는가? 숨긴 재산은 없는가? 지인 차용증은 돈 거래가 있었는가? 실제로 개인 간 거래는 차용증 한 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오간 계좌 내역, 사용처 등 당시 상황까지 같이 설명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진행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단계에서는 잘 안 보이다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 성향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통장 흐름을 보면 생활이 무너진 이유가 일시적 위기였는지, 반복적인 무분별한 소비였는지 어느 정도 소비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결국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인가를 봅니다. 이렇게 판단되면 소명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개시 결정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서류가 많아 보여도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 않으면 더 까다롭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이든 개인 파산이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좋은 말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재산, 지출, 최근 대출, 가족 간 금전 거래까지 사실대로 정리하고 회생위원이 궁금해할 내용을 미리 설명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희망은 무조건 된다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사건을 현실적으로 보고 불리한 부분까지 정확히 대비할 때 더 가까워집니다. 혹시 지금 나한테는 회생이 맞을까? 파산이 맞을까? 보전 권고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방향을 잘 잡으면 늦지 않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30년간 근무했고
있고 서울휘생법원 휴생위원으로 수많은 사건을 심사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어떤 경우가 기각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판단할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한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